임플란트 주위염은 말 그대로 임플란트를 심은 부위 주변으로 염증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히는 임플란트를 지지하고 있는 잇몸과 뼈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즉 임플란트 주위염은 그 크기에 따라 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초기에 임플란트 주위염을 발견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를 위해서는 임플란트 주변에 피가 나거나 잇몸이 붓는 등 염증이 있는 듯한 증상이 생겼다면 빨리 치과에 가셔서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 치과에 가신다면 임플란트를 빼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를 하는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나요? 큰돈 들여서 한 임플란트를 오래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사실 임플란트 후에는 임플란트를 하기 전보다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후에 생기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이야기니 오늘 영상을 꼭 시청해 주세요. 임플란트 주위염은 말 그대로 임플란트를 심은 부위 주변으로 염증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히는 임플란트를 지지하고 있는 잇몸과 뼈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는 원인은 바로 임플란트 주위에 존재하는 세균입니다. 이 세균이 번식하면서 염증이 발생하고 이 염증은 처음에는 잇몸 살 쪽만 영향을 주다가 그 영향이 커지면 잇몸 뼈까지 파괴시키게 됩니다. 이 염증이 심각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근데 치과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인 것 같진 않으신가요?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잇몸 질환과 거의 유사한데요. 잇몸 질환은 치아 주변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그 정도가 약하면 치은염, 심하면 치주염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치주염의 경우 염증의 정도에 따라 잇몸 뼈까지 녹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잇몸 질환에서 치아, 즉 자연치를 그냥 임플란트로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잇몸 질환과 임플란트 주위염은 그냥 같은 질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냥 임플란트 주변에 생기는 잇몸병이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말 그대로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잇몸병과 이 임플란트 주위염은 사실상 같은 질환입니다. 즉 잇몸 질환이 생기는 원인을 생각해보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는 원인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잇몸 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정말 다양한데요. 호르몬의 문제로 잇몸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당뇨병 같은 전신 질환이 잇몸의 염증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무기질, 비타민 같은 다양한 영양 성분들 역시 잇몸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구강 위생입니다. 평소에 양치질을 잘 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지 않는 습관이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플란트 주위염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양치를 열심히 하고 구강 위생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치과에 가셔서 스케일링을 하시고 전문적인 잇몸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완치가 힘들 수 있습니다. 즉 염증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잇몸 질환에 이완된 경우 열심히 잇몸 치료를 해도 잇몸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만성적인 잇몸병이 있는 경우에는 주기적인 잇몸 치료를 통해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잇몸 질환보다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임플란트 주위 면역 체계가 자연치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임플란트 주변 면역 체계가 자연치보다 떨어지는 것은 임플란트의 구조와 자연치의 구조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자연치에서는 치주인대라는 조직이 잇몸에 존재하고 접합상피라는 잇몸 구조에서 외부 염증에 대한 강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만 임플란트에서는 이런 구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주위염의 치료는 잇몸병의 치료나 관리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의 경우 염증의 크기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 주변 염증이 작은 초기 임플란트 주위염의 경우에는 잇몸 치료 같은 염증 치료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염증 치료로 임플란트 주변의 염증을 긁어낸다면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문제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입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염증을 제거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잇몸을 열어서 염증을 적극적으로 제거를 한다면 임플란트 주위염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너무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빼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염증이 임플란트 거의 뿌리 끝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임플란트 주변 뼈가 다 녹아서 없어져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빼야 염증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임플란트 주위염이 진행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빼고 염증을 완전하게 제거한 후에 다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임플란트 주위염은 그 크기에 따라 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초기에 임플란트 주위염을 발견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를 위해서는 임플란트 주변에 피가 나거나 잇몸이 붓는 등 염증이 있는 듯한 증상이 생겼다면 빨리 치과에 가셔서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 치과에 가신다면 임플란트를 빼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주위염이 뭔지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임플란트 주위염은 사실 잇몸 질환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잇몸 질환에 잘 걸리는 환자분들은 임플란트 주위염에 역시 이완되기 쉽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